스토리로 여는 배움 1편. 재능이란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넌 어떤 재능이 있니?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요. 정말 우리 친구들에게는 재능이 없는 걸까요? 저도 어렸을 때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중학교 때 유행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책의 여백에 뼈다귀 그림을 여러 장 그려서 책장을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애니메이션처럼 그림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죠. 저도 그 놀이에 동참했습니다. 드래곤볼처럼 장풍 날리는 것을 그렸는데 꽤나 정성을 들였죠. 친구들이 제 그림을 보고는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와, 너 되게 잘 그린다. 좀 보여줘봐. 오, 장난 아닌데. 기분이 꽤나 우쭐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에 도훈이라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 키도 크고요. 축구도 잘했는데 너무 불공평하게 영어까지 잘했습니다. 수학은 제가 그리 자신이 없었는데 아마 수학도 저보다 잘했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 그림에 모여드는 아이들을 보더니 그게 꽤 부러웠는지 자기도 책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림은 내가 낫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친구가 그린 그림을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림마저도 저보다 잘 그리더라고요. 그 친구 그림에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고 제 그림을 보아주는 친구는 적었죠. 내가 졌구나. 난 재능이 없나 봐. 가장 자신 있었던 그림마저 그렇게 밀리게 되자 저는 절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의 칭찬이 다시 듣고 싶어서, 그 다음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그리다가 알게 되었죠.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란 걸요. 평범하게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사범대 국어교육과에 진학하게 되었지만 한번 재미를 찾은 그림은 포기가 되질 않았어요. 어떨 때는 대머리 담임 선생님의 모습을 그렸다가 혼나기도 하고 교과서에 낙서한 쪽수대로 선생님께 손을 맞아서 200대를 맞기도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끝까지 그림이 좋았고 결국 미술을 부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동안 저는 국어 교사가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시골에서 작은 동영상을 만들고 있죠. 그간 계속 그린 그림은 꽤나 발전을 해서 작은 잡지에 카툰을 기고하기도 하고 스스로 작품을 만들고 캘리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동창들이 모인 모임에서 우연히 도훈이를 다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모든 것을 잘하던, 그림마저 더 잘 그리던, 그래서 저에게 절망감을 주었던 그 친구 말입니다. 그 친구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 되어 있었죠. 그 친구에게 넌지시 제가 그린 그림 중 몇 개를 폰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더군요. 오, 너 정말 그림 잘 그린다. 이렇게 잘 그리는 걸 왜 몰랐지? 제 그림을 티슈에 따라 그려보기까지 하는 친구의 그림 실력은 중학교 때와 그리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퍼뜩 깨닫게 되었죠. 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재능이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지, 재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지를요. 저도 학생들도 재능에 관한 거대한 거짓말에 속고 있었던 겁니다. 재능에 대한 정의를 무엇이라 내리고 계신가요? 타고난 능력으로 남보다 잘하는 것. 여기서 남보다는 자신이 속하게 된 집단에서가 되겠죠. 이 정의 옳지 않습니다. 두 가지 거짓이 숨어 있어요. 첫째, 타고난 능력의 차이보다 살면서 키워지는 능력의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둘째, 남보다란 말. 자신이 속한 주위의 작은 집단에서의 비교는 세계인이 함께 살아가는 이 큰 무대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 중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재능의 차이는 얼마나 났을까요? 그 친구가 아마 조금 앞섰겠죠. 이 상태에서 그 친구는 재능이 있다, 나는 재능이 없다를 결론 내렸던 것은 옳은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맞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에 따라 쌓인 재능의 차이는 엄청날 겁니다. 아마도 이 정도 나겠죠. 이제 재능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재능은 자신이 가진 여러 능력 중 더 뛰어난 부분이다.
또 덧붙이자면 즐거워하며 계속하게 되고 쌓이게 되는 것이 바로 재능이다. 이것이 올바른 정의죠. 이렇게 정의를 바로 하면 모든 사람에게 재능이 최소한 3-4가지는 발견됩니다. 재능을 자신의 특성으로 인정할 때 재능은 자신 안에 쌓이게 되고 그것이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수학 영어 따위뿐만 아니라 음식 맛보기, 친구의 말 경청하기 등 여러분이 작다고 생각하는 능력도 실은 중요한 재능입니다. 아니라고요? 백종원 씨를 보세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맛집을 다니면서 음식 맛보기를 좋아했던 것이 바탕이 되어 지금 성공한 사업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백종원 씨 보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강의를 하면 누군가 질문하곤 합니다. 그럼 모든 재능이 직업과 연결되냐고요? 아니죠. 그럼 가장 잘하는 재능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나요?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 중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이 직업으로 연결되고 나머지는 취미로 이어지는 것이 참으로 좋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한 가지 재능만으로, 한 직업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유엔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3가지 전혀 다른 계통에서 그 안에서 4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수행하며 살아간다고 하죠. 앞으로 더욱 삶에서 이어지며 누리는 취미 재능이 중요시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재능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의 재능에 대해서 인정해줄 때, 집중할 때, 즐기고 누릴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존재의 소중함이 와닿는 참 즐거운 우리의 삶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뇌아풍 창조동행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